이번 시간에는 9장 8절 두 모평균 차이의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 4절까지 공부를 했지요. 9장 5절, 6절, 7절은 여러분 진도에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장 8절부터 이어서 합니다. 예, 두 모평균 차이를 점 추정, 그리고 구간 추정,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 모집단이 서로 독립이에요. 그리고 그 평균이 모평균이 각각 뮤1, 뮤2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모분산이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하고 숫자로 주면 알려져 있는 거고 숫자로 주어지지 않았으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두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모평균 차이 뮤1 마이너스 뮤2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할 텐데 우선 점 추정은 당연히 통계량을 가지고 추정하면 돼요. 해서 뮤1 이것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 표본 평균 x1 바 거기에서 뮤2의 추정량 x2 바 표본 평균이죠.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본 평균 그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뮤1 마이너스 뮤2의 점 추정량은 통계량 x1 바 마이너스 x2 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어려운 거 없어요. 해서 뮤1 마이너스 뮤2가 근사값으로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표본의 크기가 n1 하나는 n2 이렇게 되는 두 표본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의 차이 통계량을 만듭니다. x1 바 마이너스 x2 바 그것의 값을 가지고 추정하면 돼요. 그 값은 소문자로 써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 이렇게 쓰기로 했지요. 이렇게 추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수의 추정량은 통계량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모평균 차 뮤1 마이너스 뮤2 이것의 추정량은 표본 평균의 차 x1 바 마이너스 x2 바 이걸로 점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었죠. 이 통계량 x1 바 마이너스 x2 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이 두 개니까 대규모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표본의 크기 N1과 N2가 둘 다 3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둘 다 30 이상이면은 대규모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1 바 마이너스 x2 바라는 이 통계량 이것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이게 알려져 있는 이론이지요. 우리가 8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그 평균과 우리 분산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평균 분산 마찬가지로 8장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x1 바 마이너스 x2 바의 평균 이것은 뮤1 마이너스 뮤2 이 값이 되겠죠. 그렇죠? 기대값이라는 것이 선형적이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냥 풀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 x1 바 마이너스 x2 바의 분산 이것은 두 모집단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이 가정이 됐으니까 공분산인 부분은 0으로 사라지지요.
그렇죠? 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대로 n1분의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 제곱,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다. 예, 표본이 충분히 크다. 표본이 대규모 표본이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예, 두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예, 표본 평균의 차이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것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만약에 두 모집단이 모두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그렇다면 예, 이렇게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만 얘기한 거죠. 예, 그럴 때는 표본의 크기하고는 관계없이, 예, 표본이 소규모가 되더라도, 예, x1바 마이너스 x2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죠? 예, 앞에서 정리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대규모라면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소규모일 때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그리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 그렇다면 x1바 마이너스 x2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 x1바 마이너스 x2바를 표준화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만들고, 예, 우리가 뒤에서 표를 찾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한 건 Z라고 썼고요. 예, 주어진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분의 그 확률 변수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이렇게 만들죠. 표준화. 예, 그럼 이제 대입하면 돼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평균, 예, x1바 마이너스 x2바의 평균은 모평균의 차 μ1 마이너스 μ2가 되죠. 그래서 Z를 만들면 루트 n1분의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 제곱 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μ1 마이너스 μ2. 예, 이렇게 이 식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표준화했으니까 Z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n z 세미콜론 0,1, 예, 이것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점 추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예, 표준화해서 Z를 만들었으니까 이 경우를 가지고 앞에서처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 우리 구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실내 구간, 양측 실내 구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Z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 우리가 Z분포가 이런 그래프를 갖죠. 예, 평균 0이고요. 예, 이쪽으로 가면 Z가 플러스 무한대, 이쪽으로 가면 Z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갈 거고요. 좌우 대칭이고요. 해서 왼쪽 반쪽, 오른쪽 반쪽은 넓이가, 예, 둘 다 0.5씩 같아요. 다 더하면 1이고, 예,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Z의 값을 이렇게 양쪽에서 두 개 합쳐서, 예, 대칭으로 잘라냅니다. 넓이가 알파가 되게 잘라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넓이가 2분의 알파씩 이렇게 잘려 나오게, 예, 이렇게 정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Z의 값은 오른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값이니까 Z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 있는 요 Z의 값은, 예, 대칭이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왼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이 Z의 값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Z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상이고 Z, Z 2분의 알파 이하가 되면, 예, 즉 Z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부터 Z 2분의 알파까지의 구간 안에 들어가게 한 거죠. 예, 즉 이 중앙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중앙 부분에 Z가 들어오게 되는 그 확률을 1-알파라고 두고 이제 실내 구간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식을 풀면 됩니다. 예. 근데 Z라는 값은 조금 전에 우리가
표준화했던 그 값이죠.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부터 z2분의 알파 사이에 놓이게 풀어내면 됩니다. 그것을 뮤1 마이너스 뮤2 모평균의 차 이걸로 풀 거예요. 자, 그럼 분모를 이렇게 양쪽에 곱해주고 대칭이니까 이 순서를 바꿔도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같은 값이었으니까 순서 바꾸고 이제 x1바 마이너스 x2바를 양쪽에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뮤1 마이너스 뮤2로 풀면 이 식을 풀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여기부터 x1바 마이너스 x2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놓인 거죠. 그러니까 모평균의 차가 이 구간 양쪽에 있는 이 값을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으로 갖는 구간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평균의 차 뮤1 마이너스 뮤2는 이렇게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부터 x1바 마이너스 x2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뮤1 마이너스 뮤2가 이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바로 뮤1 마이너스 뮤2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신뢰 구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신뢰 구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푸는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한 거구나. Z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게끔 해서 그것은 뮤1 마이너스 뮤2로 풀어낸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이 결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뢰 구간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모평균 차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인 케이스를 알아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10 볼까요? A형 엔진과 B형 엔진, 자동차의 두 엔진을 지금 연비를 비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A형 엔진과 B형 엔진 간의 연비를 비교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사용된 휘발유와 기타 실험 조건은 전부 동일하다. 자, 그럴 때 주행시험을 A형 엔진에 대해서 50회, B형 엔진에 대해서 75회를 수행했다. 표본의 크기가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75예요. 둘 다 30 이상이니까 대규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수행 결과 실험을 해보니까 평균 연비가 각각 XA 반은 36, XB반은 42 이렇게 나타났다. 표본 평균을 구했습니다. A형 엔진과 B형 엔진의 연비의 모평균을 각각 뮤A, 뮤B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순서 뮤B 마이너스 뮤A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자, 그런데 A형 엔진, B형 엔진의 연비 그 모 표준 편차가 각각 6과 8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95%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니까 1-알파가 95%, 즉 0.95예요. 그럼 알파는 0.0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알파가 0.05니까 Z2분의 알파는 0.05 2로 나누면 0.025 해서 Z 0.025인데 우리 앞에 시간에 약속을 했죠.
Z 0.025는 1.96 기억해 두세요. 예, 표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mu b 마이너스 mu a에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예, 즉 알파에 0.05 대입하면 예, 95% 신뢰 구간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이 식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xb 바 마이너스 xa 바, 여기 mu b 마이너스 mu a 이 순서로 뺄셈을 한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맞춰준 겁니다. b 마이너스 a도. 그래서 xb 바 마이너스 xa 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b, 예, b의 표본 크기예요. 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na분의 시그마 a제곱, 여기부터 xb 바 마이너스 xa 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b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na분의 시그마 a제곱, 예, 이렇게 식을 알고 있죠.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예, xa바가 36이고 xb바는 42니까 예, 그 차이는 42 마이너스 36, b에서 a 뺀 것은, 그렇죠? 42 마이너스 36 대입해 주면 되고요. z2분의 알파, 알파가 0.05였으니까 1.96, 그렇죠? 대입해 주면 되고요. 표본의 크기, A형은 50회, B형은 75회. 그러니까 NB는 75, NA는 50. 그렇죠? 예. 그리고 분산, 여기 지금 모 표준 편차가 6과 8로 주어져 있어요. 분산은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8, 8이 64, 66은 36. 그렇죠? 자, 그럼 다 대입됐습니다. 해서 신뢰 구간을 구했죠. 예. 42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75분의 64 플러스 50분의 36부터 42 마이너스 36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75분의 64 플러스 50분의 36까지. 그렇죠? 나머지는 계산기가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구간이 예, 3.542부터 8.458까지. 즉 mu b 마이너스 mu a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예, 95%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표본 평균의 차이를 가지고 모평균의 차의 근사값으로 선택을 했다면 예, 오차는 예, 이것 이하다. 예, 그렇게 될 확률이 95%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예, 점 추정과 오차까지 얘기해 준다. 이렇게 배웠죠.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이제 소규모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소규모일 때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예, 한 가지 경우를 다룰 텐데요. 이런 가정이 있는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우선 소규모니까 N1, N2는 둘 다 30보다 작아요. 예, 그럴 때 가정을 해줄 거예요. 소규모인데 지금 N1, N2가 30보다 작은데 첫 번째 가정, 두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해줘야 이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표본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 모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가정에서 그렇다면 몰라요. 모르는데 모분산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모르지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모분산이 다른 케이스는 예, 이 자유도를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예, 우리 수업 시간에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같은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같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 그런 가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런 가정 하에서 예, 이론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했어요. 소규모인데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모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두 개가 같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두 표본은 서로 독립이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본을 추출할 거예요. 확률 표본을. 첫 번째 확률 표본은 X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확률 표본은 y라고 쓸게요.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 자, 그럴 때 첫 번째 모집단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n1인 확률 표본을 추출했어요. x1부터 xn1까지. 그때 모평균은 μ1이고 모분산은 시그마 1 제곱 이렇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데 시그마 1 제곱이다라고 계산이 된다면 시그마 1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해본 겁니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가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거기서 추출한 크기가 n1인 확률 표본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두 번째 확률 표본은 y로 표현할 거고요. y1부터 표본의 크기는 n2예요. y2까지를 추출을 했어요. 그때 모집단은 모평균이 μ2, 모분산이 시그마2 역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된다면 시그마2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모집단에서 추출을 했다. 예, 그리고 크기는 n2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x1부터 xn1 첫 번째 표본하고 y1부터 yn2 두 번째 확률 표본 이것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이 됐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바라는 값은 첫 번째 확률 표본의 평균이니까 xi라고 표현된 것들을 다 더하고 표본의 크기 n1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표본 분산 S1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알지요? 예. 편차 제곱의 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n1-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1까지 xi-x바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 표본에서 표본 평균 y로 표현했으니까 y바라고 쓸 거예요. y바는 역시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돼요. n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2까지 yi. 그렇죠? 마찬가지 표본 분산 S2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S2 제곱 역시 y에 관한 편차, 그 값을 제곱해서 다 더하고 자유도 n2-1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n2-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2까지 yi-y바 이게 편차가 되겠죠. 이것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은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표본 분산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모르지만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같은 값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해요. 그렇죠? 해서 그 추정할 값을 SP 제곱이라고 쓸게요. 기호로. 어렵지 않죠? 이런 기호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같은 거니까 공통분산이에요. 분산이 같아요. 공통적이에요. 그렇죠? 그걸 추정할 거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두 표본을 합해가지고 계산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해서 합동 추정량으로 우리가 추정할 거예요. 합동 추정량을 영어로 pooled estim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pooled라는 뜻의 P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합동 추정량을 SP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P제곱은 지금 두 개의 표본이지만 그냥 합해가지고 섞어서 한 개 표본인 것처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편차 제곱을 그냥 합해서 다 더해가지고 자유도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x에 관한 편차 제곱 여기 있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1까지 xi-x바의 제곱. 그것하고 y도 그냥 섞어요. y에 관한 편차의 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2까지 yi-y바의 제곱. 섞어서 자유도로 나누면 돼요. 근데 두 표본을 섞었으니까 자유도는 두 개를 합하면 됩니다. 첫 번째 표본은 자유도가 n1-1,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뺀 거죠. 두 번째 자유도는 역시 표본의 크기에서 1 빼면 n2-1. 그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자유도가 돼요. 자, 그렇다면 자유도는 n1 플러스 n2-2가 되지요. 계산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도 n1 플러스 n2-2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값을 계산할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모는 두 개 자유도 더한 값이 자유도가 돼서 n1 플러스 n2-2.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편차 제곱하는 것은 예, 이 편차 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게 표본 분산이니까 예, 표본 분산에다가 이 자유도를 곱한 게 되지요. 그렇죠? n1-1 곱하기 s1의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마찬가지 y에 관한 편차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표본 분산에다가 그 자유도를 곱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xi-x바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은 n1-1 곱하기 s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yi-y바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은 n2-1 곱하기 s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합동 추정량 풀드 에스티메이터 예, SP제곱 예, 이 공통 분산의 합동 추정량 SP제곱은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 SP제곱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1 곱하기 s1의 제곱 플러스 n2-1 곱하기 s2의 제곱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합동 추정량을 계산했어요.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럴 때, 예, 표본 평균차의 평균,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 예,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선형적이니까 이렇게 풀려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래서 x바의 평균 마이너스 y바의 평균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x바의 평균 하는 것은 모평균 뮤1, y바의 평균은 모평균 뮤2. 그렇죠? 그렇다면 x바 마이너스 y바의 평균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분산을 계산합니다. 예. 분산은 x바 마이너스 y바의 베리언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예, 우리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x바 예, 다 더해서 n1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y바 yi를 다 더해서 n2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variance라는 것은 상수는 제곱으로 나간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variance라는 게 합에 대해서 이제 독립이니까 풀리면 됩니다. 예, 해서 variance xi를 다 더한 것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것도 n2분의 1 상수는 제곱으로 나가고 그렇죠? variance는 합에 대해서 풀려서 독립이니까 variance를 다 더한 거 그렇죠? 예. 그런데 xi, yi라는 것은 확률 표본이니까 확률 표본의 정의 예, 해서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분산이에요. 그래서 yi의 평균은 두 번째 모분산하고 같은 그런 분산을 갖는 거고 xi의 분산, 예, 모분산하고 같은 거 가져야 되니까 계산하면 예, 여기 n1이 하나씩, n2가 하나씩 약분되고 예, 결과가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예, 계산하는 과정을 앞에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잊어버렸을까 봐. 예, 이렇게 구했죠. 해서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이다. 독립일 때. 그렇죠? 독립이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은 몰라요. 하지만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어요. 같은 거니까. 그럼 묶어내면 뒤에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곱해지면 되고. 그렇죠? 시그마 제곱 모르니까 추정해서 sp제곱으로 대신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추정량은 sp제곱 곱하기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렇게 추정하면 됩니다. 분산은 예, 모르니까 추정한다.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Z, 표준화한 것처럼 만드는 그거, 똑같은 방법으로 흉내를 내는데 시그마만 모르니까 S로 바꾼 거죠. 예, 그렇게 바꾸면 소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 값을 T라고 둘 거예요. 즉, T는 이 표준 편차, 예,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SP만 쓰면 됩니다. 여기는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주어진 확률 변수 X바 마이너스 Y바 그리고 그것의 평균 뮤1 마이너스 뮤2 표준화한 것처럼 흉내를 냈는데 시그마만 모르니까 S로 바꾼 거다. 그렇죠? 그 값이 T예요. 예, 그 T가 자유도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예, 그런 T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떤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t라는 통계량은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만든 통계량이고, 이것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t분포를 따라간다.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자유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시그마 1 제곱 그리고 시그마 2 제곱 같은 거니까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한꺼번에 놨어요. 같은 거니까. 자, 그럴 때 그 값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루트 n1 분의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n2 분의 시그마 2 제곱 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만든 것.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알고 있다면 이 값은 z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건 z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아는 상태예요. 이거는 우리 t를 만든 건 모르는 상태고 안다면 이게 z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시그마 제곱으로 바꾸면 루트 시그마 제곱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시그마를 알면 z예요. 그렇죠? z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분산 배울 때 배웠듯이 시그마 제곱분의 n1-1 곱하기 s1 제곱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제곱하고 같은 거니까 시그마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시그마 1 제곱을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표본에 대해서 만든 값이니까 지금 첫 번째로 다 맞춰진 거죠. 시그마 제곱을 쓰면. 그것은 당연히 자유도가 n1-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도 시그마 2 제곱, 시그마 제곱하고 같으니까 시그마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시그마 제곱분의 n2-1 곱하기 s2 제곱. 이것은 자유도가 n2-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은 z 제곱을 몇 개 더한 거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 제곱 2개 더하면 역시 카이 제곱이에요. 그렇죠. z 제곱을 다 더한 꼴이니까. 그렇죠. 자유도는 그 z 제곱 개수만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서 2개 자유도를 더하면 됩니다. 해서 이 2개를 더한 이 확률 변수를 b라고 두면 이것은 두 자유도를 더한 거,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z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z가 있고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b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t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t를 만든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z분포 따라가는 거 분자에 주고요. 예,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것은 그 자유도로 나누고 루트를 씌워서 분모에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t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해서 t라는 값을 루트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b 분의 z라고 주면 이렇게 주면 이 t라는 이 통계량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t분포를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z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루트 안에 분모 쓰고 b라는 것은 b 여기 있어요. 2개 카이 제곱 분포 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돼요. 이 값을 계산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분자의 분모의 시그마 제곱이 루트 안에 있습니다. 여기도 분모의 분자에 보니까 여기 시그마 제곱 분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시그마 제곱 하는 걸 묶어내 가지고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하고 같이 곱해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분모 루트 안에 있는 것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마이너스 1 곱하기 s1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 곱하기 s2 제곱 이렇게 남았죠. 그 값이 이것 분의 이것 이 값이 SP의 제곱이라고 정의된 값이죠. 그게 루트 안에 있으니까 SP로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 계산하면 여기에 요 값이 분모로 가죠. 루트 안에 있으니까 루트 n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분모에 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남는 건 여기 분자에 있던 이 값이 남았죠. 그렇죠? 해서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가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값이 결국 예,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T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은.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예. 어, 우선 예제를 풀기 전에 예, 인제 이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게요. 예. 그래서 지금 T분포도 예,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0을 중심으로 T값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무한대, T값이 왼쪽으로 계속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꼬리 예, 이 부분을 예,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게 잘라낼 거예요. 예, 오른쪽 꼬리. 왼쪽 꼬리도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게 잘라낼 거예요. 자, 그리고 t를 이 중앙에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앙 면적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t가 예, 여기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가, 여기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가. t분포니까 이 오른쪽 꼬리 부분의 그 t 값은 t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렇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건 부호, 왼쪽은 부호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가 될 거고 자유도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예, 이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를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와 t 2분의 알파 사이에 두고 그 값이, 그 확률이, t가 그렇게 될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주면 되죠. 중앙 넓이. 그렇죠? 자, 그러면 t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예, 이렇게 보였습니다. SP 곱하기 루트 n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t를 바꿔주고 이제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해서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뮤1 마이너스 뮤2로 이 식을 풀면 됩니다. 분모 양쪽에 곱해주고요. 역시 대칭이니까 순서 바꿔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순서 바꿔놓고 x1바 마이너스 x2바를 양쪽에 더해주면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곱하기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부터 x1바 마이너스 x2바 플러스 t2분의 알파 곱하기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평균의 차 뮤1 마이너스 뮤2가 예,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걸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예, 우리는 뮤1 마이너스 뮤2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소규모인 경우 지금 얘기한 거죠. 그렇죠? 소규모일 땐 가정이 있었어요. 예. 모집단은 정기분포를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추출한 표본, 모집단 독립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분산은 모르는데 두 모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한 겁니다. 예. 자, 그럴 때 뮤1 마이너스 뮤2가 예,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다. 즉 뮤1 마이너스 뮤2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그 구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예, 조금 전에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억하면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곱하기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부터 x1바 마이너스 x2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곱하기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예제 9.11 볼까요? 엘라베마주에서 수행된 특정 생화학 물질과 무척추동물군의 서식 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환경오염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어요.
조사 목적 중 하나는 산성화된 광산 폐수에 의해서 수질 오염을 여러 무척 추동물의 다양성 지수로 평가하는 데 있어요. 다양성 지수가 높을수록 그 무척 추동물이 여러 가지가 살고 있다. 그러면 오염이 덜 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 동물이 어떤 특정 동물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못 살고 있다. 그러면 오염이 많이 된 거죠. 그렇죠? 다양성 지수가 높을수록 수질 오염은 적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조사 연구를 위하여 배출구에서 멀리 떨어진 하류 지역하고 가까운 상류 지역, 이렇게 독립된 두 표본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류에서는 12개월, 표본의 크기가 12입니다. 상류에서는 10개월, 표본의 크기가 10이에요. 둘 다 30보다 작아요. 소규모예요. 그렇죠? 10개월 동안 수집된 표본으로부터 구한 다양성 지수의 평균값,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X1반은 3.11, 하류를 1번을 줬어요. X2반은 2.04, 상류는 2번을 줬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S1은 0.771, S2는 0.448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모분산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두 지역 수질 오염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런데 가정을 합니다. 단 두 지역의 수질 오염은 근사적으로 모분산이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 이론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N1, N2는 둘 다 30보다 작았어요. 그렇죠? 12와 10이었으니까 둘 다 30보다 작아요. 소규모 표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자유도를 써야 되니까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로 계산되죠? 그러면 12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자유도는 20입니다. 그리고 90%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90%, 1 마이너스 알파가 90%, 0.9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0.1이에요. 그렇죠? 해서 알파는 0.1입니다. 그렇다면 2분의 알파는 알파를 0.1을 2로 나눴으니까 0.05가 되겠죠? T2분의 알파는 T 0.05입니다. 자, 그러면 T 0.05는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유도가 필요하죠. 자유도가 20이었습니다. 자유도 20 찾아야 되고 알파는 0.05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0.05에서 내려가고 20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의 수를 읽으면 돼요. 그 값이 1.725 이렇게 있으면 잘 찾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T 0.05는 1.725 표에서 찾았어요. T분포 표에서. 표 찾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SP 제곱, 모분산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른다 그랬으니까 합동 추정량, 공통 분산의 합동 추정량을 계산해 줘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SP 제곱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마이너스 1 S1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 S2 제곱으로 계산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수치 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유도는 20이었고, 그렇죠? N1에서 1 빼면 11, 그렇죠? N2에서 1 뺀 값은 9가 될 거고, S1, S2가 주어져 있으니까 제곱하면 됩니다. S1 제곱은 S1이 0.77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되고, S2 제곱은 S2가 0.448이었어요. 제곱하면 되고, 다 됐죠? 나머지는 계산기로 계산하시고요. 계산하면 0.471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T라는 통계량을 만들 거니까 SP가 필요해요. 루트 씌우면 되죠. 그렇죠? 루트 0.417 계산하면 그 값은 0.646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SP까지 다 계산했으니까 이제 뮤1 마이너스 뮤2의 90% 신뢰 구간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곱하기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부터 x1바 마이너스 x2바 플러스 t2분의 알파 곱하기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어렵지 않죠? 이제 수치 다 있으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x1바 마이너스 x2바
3.11 마이너스 2.04 t2분의 알파 t 0.05 표에서 찾았어요. 1.725 그렇죠? 예, SP 계산했어요. 0.646 그렇죠? N1 12고 N2는 10 해서 루트 12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어렵지 않죠? 예, 다 똑같이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기가 해주면 되고요. 해서 예, 계산하면 0.5593부터 1.547까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얘기는 9장 9절 대응 관측값이에요. 앞에서는 예, 두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두 표본입니다. 두 표본인데 앞에서는 독립인 얘기를 했어요. 독립일 때 이론을 만들었어요. 대규모, 소규모 그렇죠? 가정을 해서 예, 독립일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상황이 두 표본이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독립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할 때 어떤 교수법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수법이 있고 지금 새로 개발한 교수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 개발한 교수법이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시험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교수법하고 새로운 교수법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냐라는 걸 지금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그 조건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IQ가 같은 학생들로 구성을 하고 이 교수법을 바꿔서 강의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을 이렇게 일부러 선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수법에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 강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조건을 갖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조건을 갖는 학생들을 모집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두 표본이 독립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두 모집단은 동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두 표본을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얘기했던 이론들은 지금처럼 모집단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두 모집단의 동질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립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모집단이 동질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대응쌍 표본을 추출을 해서 마치 하나의 표본, 하나의 모집단이었던 것처럼 계산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두 모집단에서 두 표본을 추출한 건데 하나의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추출한 것처럼 그냥 그 쌍으로 이렇게 표본을 끄집어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교수법을 듣는 학생을 첫 번째 IQ가 같은 첫 번째 쌍을 선택을 해요. 해서 한 사람은 X1으로 또 한 사람은 새로운 교수법을 듣게 하고 Y1으로 이렇게 쌍으로 X1, Y1 이걸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IQ가 같은 두 번째 쌍이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쌍을 한 사람은 전통적인 교수법 X2에 또 한 사람은 새로운 교수법 Y2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N개 표본을 꺼내는 거예요. 해서 마지막에 N번째로 IQ가 같은 그런 두 학생을 한 학생은 전통적인 교수법의 XN으로 또 한 학생은 새로운 교수법의 YN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수법과 새로운 교수법에 IQ가 같은 학생들을 쌍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각각 대응쌍으로 X1, Y1, X2, Y2 점점점 해서 XN, YN까지 이렇게 N개의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꺼내는 것을 우리가 대응쌍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응쌍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를 잠깐만 들어보면 운동 전후의 몸무게, 운동 전이나 운동 후나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니까 동질성이 있어요. 독립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의 지능 지수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걸 시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일란성 쌍둥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예, 해서 동질성이 있으니까 독립이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대응쌍 표본을 추출해서 예, 유사한 특성을 갖는 N쌍의 실험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N쌍의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유사한 특성을 갖게끔 표본을 추출해야 되니까 IQ가 같게 또는 연령이 같게 또는 혈통이 같게 예, 이렇게 추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예, 그 쌍에서 하나의 표본은 X값에 대응시키고 또 다른 표본은 Y값에 대응시키고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예, 이런 배치를 대응쌍 표본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대응쌍 표본은 독립이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대응쌍 표본으로 우리가 추출을 해서 마치 n개의 표본을 하나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하나의 표본을 추출한 것처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xi-yi라는 확률 변수를 di라고 하나의 확률 변수로 줄 거예요. 예, 우리 확률 변수를 가지고 그 확률 변수의 함수로 표현되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앞에서 3장, 4장에서 공부를 했었죠. 예, 그것처럼 하면 돼요. 하나의 확률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di라는 것은 xi-yi 이렇게 계산된 확률 변수고요. 그 표본 평균이 있겠죠. 그렇죠? 그 표본 평균은 이제 하나로 d라는 기호를 쓴 것처럼 d바라고 쓸 거예요. 그럼 d바는 여기 di를 n개 꺼냈으니까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표본 분산은 sd제곱이라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역시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유도로 나누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자유도는 거기서 1 뺀 n-1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sd 제곱 표본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sd라고 쓸 거고요. sd는 sd 제곱의 루트만 씌우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sd는 sd 제곱의 루트 씌우면 돼요. sd 제곱을 계산하는 간단한 식 앞에서 배웠죠. n 곱하기 n-1분의 n 곱하기 자료의 제곱을 다 더한 값 마이너스 자료를 다 더한 값의 제곱. 기억나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값은 여기 분모 분자를 n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서 n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n분의 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정리하면 이 값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n-1분의 시그마 di 제곱 마이너스 di를 다 더한 것을 제곱한 것을 n으로 나눠요. n분의 시그마 di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d바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di를 다 더해서 크기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렇죠? 예. 해서 여기 n분의 di의 합, 요것은 여기 제곱이 있었으니까 여기 제곱하고 곱하기 n 해주면 똑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건 제곱, 제곱이니까 묶어내면 n분의 di의 합이 d바로 바뀌겠죠. 그렇죠? 예. 해서 정리하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n-1분의 시그마 di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건 정리해서 n 곱하기 d바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예, 해서 sd 제곱 또는 sd를 계산하는 쉬운 공식. 예,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di는 그 평균하는 것은 di가 xi-yi니까 xi-yi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선형적이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 풀리면 xi의 평균 μ1 마이너스 yi의 평균 μ2 이렇게 되죠.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요. 이것은 대응쌍 표본으로 꺼내서 di를 xi-yi라고 두었으니까 하나의 기호로 쓰겠습니다.
뮤1 마이너스 뮤2를 뮤d라는 기호로 쓸게요. 어렵지 않죠? 기호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di라는 것은 평균이 뮤d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i의 분산, variance di는 마찬가지. xi-yi의 variance인데 앞에서는 xi와 yi가 독립이었으니까 xi의 분산과 yi의 분산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응상을 추출했으니까 독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독립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어떤 부분이 생겨야 되나요? 공분산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은 예, variance xi 플러스 variance yi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covariance xi, yi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여기 covariance가 이제 독립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0이 아니에요. 그렇죠? 0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계산돼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계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해서 어쨌든 값이 있을 테니까 그 값을 즉 di의 variance를 시그마 d 제곱이라는 기호로 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di는 평균이 뮤 d고 예, 분산은 시그마 d 제곱이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di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이렇게 가정하고 이론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있는 것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없으면 다른 이론을 써야 되고 그것은 우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di는 이제 평균은 뮤d, 예, 표준 편차는 시그마 d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가정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 하나의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꺼낸 경우는 다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di라는 예,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확률 변수였는데 그 차이를 하나의 확률 변수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도 만약에 표본이 대규모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이 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죠. 표본 평균 D 반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소규모 표본일 때도 만약에 시그마 D, 예, 이 표준 편차 이걸 알고 있다면 역시 예, 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D 반은 예, 평균이 뮤 D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D가 되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예,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예, 이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갈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D바를 표준화해서 쓰면 돼요. 표준화하면 Z라는 값이 만들어지고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n z 세미콜론 0,1 이걸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부분은 문제로 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규모 표본인데 시그마 D를 모르는 경우를 다룰 겁니다. 네, 이것은 예제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하면 돼요. 앞에서 배운 대로 T라는 통계량을 만들 거예요. T는 시그마 D 대신에 SD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Z를 만들었던 그 폼에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T는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그대로 똑같이 이 값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세요. T라는 것은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다. 이것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됐죠? 예, 소규모 표본이고 시그마 D를 모르는 경우에 T를 만든다. 알면 Z를 만든다. 알면
그냥 Z를 만들어 쓰면 된다. 이해됐죠? 예, Z를 만들어 쓰는 경우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전공 공부를 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쓰면 돼요. 예, 어렵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내 구간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예. 이 통계량과 그 통계량이 따라가는 분포 이런 것들은 10장에서 가설 검정을 할 때 똑같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통계량과 통계량이 따라가는 그 분포,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점 추정, 구간 추정, 가설 검정 이런 세 가지를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t라는 값을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와 t 2분의 알파 사이에 두고 우리가 뮤 d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t 분포 이렇게 0을 중심으로 대칭인데 오른쪽 꼬리, 왼쪽 꼬리에서 면적이 2분의 알파씩 되게 이렇게 떼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t의 값은 t 2분의 알파고 왼쪽에 있는 t의 값은 대칭이니까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앙 넓이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뮤 D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요. 분모 양쪽에다 곱하고, 그렇죠? 대칭이니까 순서 바꾸고 D바를 양쪽에다가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뮤 D에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D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D부터 D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D까지다. 예, 그럼 실내 구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만 하나 풀어보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13 볼까요? 고엽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 참전 군인 20명을 대상으로 20명, 30보다 작으니까 소규모가 되네요. 신체 내에 다이옥신 수치를 검사를 하는데 신체 내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혈장에 있는 다이옥신 수치, 지방 조직에 있는 다이옥신 수치 같은 사람이니까 혈장과 지방 조직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독립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소규모고 독립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혈장과 지방 조직의 다이옥신 수치가 DI가 XI-YI로 계산이 될 텐데 정보를 줍니다. DI를 다 더한 값은 마이너스 17.4. 예, 표본의 크기는 20이니까 평균은 2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D바 평균은 마이너스 0.87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I를 다 더한 것만 정보로 제공을 해줘도 D바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지 않아도. 그렇죠? 예, 어쨌든 계산하면 D바는 마이너스 0.87이에요. 그리고 DI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은 183.56이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럴 때 혈장과 지방 조직의 다이옥신 수치의 모평균을 각각 뮤1, 뮤2라고 하자. 뮤1 마이너스 뮤2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자, 그런데 DI, XI 마이너스 YI입니다. 이것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줬어요. 가볼까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지요. 소규모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모분산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지금 대응상을 가지고 지금 같은 사람의 혈장과 지방 조직에서 다이옥신 수치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독립이다라는 가정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대로 조건이 다 만족됐으니까 대응상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응상 표본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에 맞게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SD가 필요했죠. 그렇죠? 예. DI를 다 더한 게 있고 제곱을 다 더한 게 있어요. 이 정보를 쓸 거니까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루트 SD는 루트 씌워야 되죠. SD 제곱에다가 루트 n 곱하기 n-1분의 n 곱하기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다 더한 것의 제곱. 그렇죠?
이제 정보를 대입하면 되네요. 제곱을 다 더한 것은 여기 183.56 있습니다. 대입하면 되고요. 다 더한 것은 마이너스 17.4 제공되어 있어요. 그걸 제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표본의 크기 20이었으니까 대입하고 하나 빼주면 되고요. 그렇죠? 예, 표본의 크기 여기 앞에다 곱하면 되고요. 다 됐죠? 그럼 SD는 루트 20 곱하기 19분의 20 곱하기 183.56 마이너스 17.4의 제곱. 그렇죠? 계산하면 2.977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자유도는 n-1이니까 20-1 자유도가 19고요. 그렇죠?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알파는 0.05고요. 예, 그렇다면 t2분의 알파는 t 0.02옵니다. 그렇죠? 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유도, 예, 자유도에서 19 찾으시고요. 알파에서 여기 있는가, 예, 0.025를 찾으시고요. 0.025에서 내려가고 19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됩니다. 2.093. 예, 이렇게 제대로 있나요? 예, 찾아보세요. 예, 2.09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공식대로 쓰면 돼요. 뮤d의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d바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d부터 d바 플러스 t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d까지다. 그렇죠?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d바 마이너스 0.87이고요. t2분의 알파 표에서 찾았어요. 2.093이고요. 표분의 크기 20이었습니다. SD는 우리가 계산했어요. 2.977.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0.87 마이너스 2.093 곱하기 루트 20분의 2.977부터 마이너스 0.87 플러스 2.093 곱하기 루트 20분의 2.977까지다. 어렵지 않죠? 예, 나머지는 계산기로 하시고요. 계산하면 구간이 마이너스 2.263부터 0.523까지다. 이렇게 구해지네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연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